자,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보내주신 귀금속 시장 분석 리포트를 보니까 연초부터 귀금속은 분위기는 참 좋았더라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 덕분에요. 네, 맞습니다. 기분 좋게 출발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거대한 폭풍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름하여 지수 리밸런싱. 사실 이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늘 헷갈리거든요. 대체 이게 뭐고 왜 금과 은에 대한 전략이 완전히 다른 걸까요? 아, 네. 그 폭풍의 정체는 바로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블룸버블 상품지수, 그러니까 비컴의 정기 리밸런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나 경제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요. 순전히 기계적인 규칙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움직이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이죠. 기계적인 규칙이라니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왜 멀쩡한 자산을 갑자기 팔아야 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비컴 같은 상품 지수는 일종의 투자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레시피요? 네, 금은 15%, 원유는 10%, 이런 식으로 각 재료의 비중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금과 은 가격이 다른 상품들보다 훨씬 많이 오르면서 이 레시피에 정해진 비중을 넘어버린 거예요. 아, 너무 한쪽만 비대해진 거군요. 맞습니다. 정원을 가꾸는데 특정 나무만 너무 무성하게 자란 것처럼요. 리밸런싱은 바로 그 무성하게 자란 가지를 정해진 규칙대로 잘라내서 전체 정원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작업인 겁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펀더멘털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정해진 비율을 맞추기 위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초과분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그 예정된 충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 건가요? 네, 바로 이 예정된 충격을 어떻게 방어하고 또 역으로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정밀한 시나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폭풍을 맞지만 금과 은이 처한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먼저 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리포트는 금에 대해 방어적 관점을 취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1월 8일부터 금 선물 시장에 약 47억에서 60억 달러 규모의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게 전체 금 선물 미결제 약정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거든요. 아, 잠시만요. 거기서 궁금한 게 두 가지 생기네요. 우선 47억에서 60억 달러면 이게 시장이 평소에 그냥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인가요? 아니면 상당한 충격인가요? 평소 거래량을 생각하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죠. 그렇군요. 우리 돈으로 거의 7조 원이 넘는 돈이니까요. 단 며칠 만에 이 정도의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건 분명히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결제 약정의 3%라는 것도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현재 시장에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총 베팅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총 베팅 금액. 네, 이 전체 베팅판의 3%에 해당하는 물량이 단기적으로 한쪽, 즉 매도 방향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니까요.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의 근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계적인 매도세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냥 지금 팔고 리밸런싱 끝나면 싸게 다시 사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왜 굳이 방어적 관점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단기적인 수급 악재라는 내려가는 힘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금 가격을 지지하는 아주 강력한 올라가는 힘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두 힘이 충돌하는 겁니다. 아, 줄다리기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리포트는 이 올라가는 힘을 구조적 요인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무려 15년 연속으로 금을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15년이요? 네, 이건 금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중앙은행들이 꾸준히 사모은다는 건 정말 든든한 배경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실물 자산인 금을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 두 가지 장기적인 펀더멘털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계적 매도세에 휩쓸려 섣불리 매도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매도 후 재매수가 아니라 지지선을 확인하며 방어하라는 전략을 제시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흥미롭네요. 단기 악재와 장기 호재가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군요. 그렇다면 이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전략, 그러니까 이 리포트가 제시하는 가격대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아주 정밀한 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밸런싱 폭풍이 오기 전 지금과 비슷한 4,402달러에서 4,445달러 사이를 비중 축소 구간, 그러니까 매도 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완전히 다 파는 게 아니라 일부 비중을 줄이라는 거군요? 네, 다가올 하락에 대비해서 일부 수익을 실현하거나 비중을 줄여두라는 의미죠. 반면에 리밸런싱으로 가격이 실제로 하락했을 때를 대비한 매수 타점으로는 1차적으로 4,315달러를 그리고 만약 시장 충격이 더 커진다면 2차 지지선으로 4,202달러를 지목했습니다. 4,202달러. 네, 특히 이 4,202달러는 기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지지선이라 이 가격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네요. 단기 하락은 피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튼튼해서 버텨야 한다. 그래서 이 리포트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래서 결국 뭘 어쩌라는 거냐? 이 질문에 딱 한 문장으로 답해준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1월 8일부터 시작될 기계적 매도세로 금 가격이 4,400달러 아래로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 4,200달러 초반의 강력한 지지선을 믿고 단기적 하락 파도를 막아내는 방어 전략을 구사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은 단기적인 파도를 막아내는 방패 같은 역할이군요. 그런데 리포트는 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폭풍 후의 기회라니. 똑같은 폭풍을 맞는데 왜 은은 방패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충격의 강도 차이입니다. 은 시장에 쏟아질 매도 물량은 약 38억에서 5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데요. 금액 자체는 금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이 물량이 은 선물 전체 미결제 약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3%에 달한다는 겁니다. 와, 13%요? 아까 금이 3%라고 했는데 4배가 넘는 수준이네요. 그게 시장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가요? 상상 이상입니다. 금 시장의 3%도 분명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13%는 그야말로 시장이 단기간에 소화하기 거의 불가능한 쓰나미급 물량이라고 봐야 합니다. 쓰나미요? 네. 같은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극단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가격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더 과격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 큰 충격을 받고 더 많이 떨어진다니 그게 왜 기회가 된다는 건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더 위험한 것 아닌가요? 그게 바로 기계적 매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만약 은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겨서 13%의 물량이 쏟아지는 거라면 당연히 피해야 할 재앙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 하락은 은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순전히 인위적인 이벤트로 발생하는 겁니다. 오히려 리포트는 은의 펀더멘털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아, 펀더멘털은 오히려 좋다. 네, 실버 인스티튜트 자료를 인용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첫째,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같은 첨단 산업에서의 산업용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 그리고 둘째,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무려 5년 연속 구조적인 공급 부족 상태라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너무 좋은데 규칙 때문에 억지로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전형적인 과매도 구간이 인위적으로 펼쳐지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기계적인 리밸런싱은 종종 시장의 오해를 낳곤 하죠.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아, 그 유명한 말이요. 네, 이번 리밸런싱이 바로 은의 진짜 체중, 즉 가치와는 상관없이 단기적인 투표,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왜곡될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그렇군요. 억지로 찍어 누른 가격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믿음이네요. 그렇다면 은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금처럼 정밀한 타점을 제시하나요? 네,
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타점을 제시합니다. 변동성이 커지기 전 72.66달러에서 75.10달러 사이를 1차적인 수익 확정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가 매수 타점은 1차로 68.80달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쓰나미급 매도세가 몰아칠 경우를 대비해서 60.25달러에서 64.79달러 사이의 넓은 구간을 강력한 매수 영역으로 제시합니다. 오, 구간이 꽤 넓네요. 네, 특히 기계적 매도가 정점을 찍고 마무리되는 1월 14일 전후를 최적의 매수 타이밍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에 대한 전략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밸런싱 기간 동안 기계적 매도로 인해 금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하겠지만 이는 펀더멘털과 무관한 과매도이므로 2026년 상반기 최대의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금과 은에 대한 분석을 각각 들어봤는데 이제 두 가지 다른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이 리포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장 다음 주를 위한 실전 전략까지 친절하게 요약해줬더군요. 월요일부터 당장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네, 주간 단위의 행동 계획을 제시하고 있죠. 먼저 월요일인 1월 5일은 폭풍 전야의 고요 구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폭풍 전야. 네, 이미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섣불리 추격 매수하지 말고 다가올 변동성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리밸런싱이 시작되는 1월 8일부터는 관전 모드에 들어가는 거죠. 실시간으로 금은 4,300달러, 은은 70달러라는 1차 지지선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은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를 언급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리포트는 기계적 매도세로 인해 은 가격이 65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은 은의 강력한 펀더멘털을 고려했을 때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강력한 저가 매수 신호, 바이 더 팁이라고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 가격대는 생산 원가랑도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가지는 구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한 최종 결론, 즉 금과 은을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전략적 배분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리포트는 두 자산에 완전히 다른 역할을 부여하라고 권고합니다. 금은 예측 불가능한 시장 충격에 대비하는 자산 방어, 그러니까 해지의 성격으로 접근하고요. 했죠. 네, 그리고 은은 리밸런싱 종료 시점이라는 명확한 타이밍을 노려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라는 겁니다. 아,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해 금을, 초과 수익을 위해 은을 활용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같은 귀금속이지만 이번 이벤트 국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플레이북이 필요한 셈입니다. 결국 1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인간의 심리가 아닌 기계의 규칙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간. 금으로는 이 기계적인 파도를 막아내는 방패로 삼고 은으로는 이 파도가 만들어낸 깊은 골짜기를 이용해서 2026년 상반기 최대의 저가 매수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 이 리포트의 최종 메시지군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곧 닥쳐올 시장의 거대한 이벤트를 입체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지수 리밸런싱이라는 막연하고 어려운 개념에서 시작해서 금과 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네요. 네, 요약하자면 예측 가능한 기계적 매도라는 폭풍이 금과 은에 각기 다른 강도로 영향을 미치고요. 이건 곧 우리에게 전혀 다른 전략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금은 단기적 하락 압력 속에서도 장기적 가치를 믿고 방어하는 전략. 네, 그리고 은은 인위적으로 발생한 극심한 가격 왜곡을 오히려 공격적인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시장의 비효율성을 역이용하는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포트는 철저히 기계적 매도라는 예측 가능한 변수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전략이 이 기계가 만들어낼 파도를 전제로 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시장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모두가 이 기계적인 매도가 나올 것을 알고 있다면 과연 시장의 다른 참여자들은 이 예측 가능한 폭풍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할까요? 이 정보를 역이용해서 더 큰 수익을 내려는 또 다른 세력은 없을까요? 어쩌면 진짜 게임은 기계의 매도가 끝나는 1월 14일 이후 사람들의 심리가 다시 시장을 지배하는 그 순간부터일지도 모릅니다.